소리 꺼야 돼. 오? 조경원 매니저님 들어오셨어. 빨리 인사해 주셔야 돼.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니, 여기 카메라 보고 인사. 민구 들어왔어. 염탐하러 들어왔는데요, 민구 시인님. 염탐. 빨리 댓글 남기세요, 시인님. 사랑합니다. 벌써 1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재열 시인님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게 실명 자꾸 걸어. 정재열 시인님 들어오셨네요. 네. 염탐 갑니다. 네. 민구 시인님은 인스타 라이브 안 할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해놓고 할 거예요. 오늘 끝입니다. 현대문학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는 오늘로 끝. 제가 폭파시켜버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드레날린이 업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지금 몇 분 더 들어오신 다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2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목표 인원이 나 있는 지금 또 거예요. 사회 봤어. 어떻게. 사회 보네요. 죄송합니다. 목표 인원이요? 네. 네, 현대문학의 창피 정도인데 150명? 150명. 네, 150명 네.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빨리 민구 시인 나가서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누구시죠? 아, 네. 지금 조금 있다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네, 옆에 계신 진행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2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학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런 건 사전에 약속하고 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저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소유정입니다. 네. 제가 해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오늘 핀 시리즈 벌써 48번인데요. 겨울밤 토끼 걱정을 출간하신 유희경 시인님 모시고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유희경님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미텐 시네컬 인스타그램이 아닌 다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서 인사드리는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있을 법한 시집서점에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 유희경입니다. 네. 지금 약간 서점 홍보 같은 느낌이 저희가 현대문학보다 네. 팔로워도 많습니다. 저희가 현대문학 띄워주는 거예요. 네, 홍보는 아니다. 홍보 아니다. 오케이. 우리가 띄워주는 거다. 네, 네. 야,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발언 아니야? 네. 아무튼 네. 지금 당장은 그렇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약간 안 좋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시집이 출간한 지 2달이 됐어요. 네. 벌써 2달인가요? 네, 벌써 2달이. 9월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렇구나. 네. 모르고 계셨나요? 맞네요. 저는 10월 말에 나왔다고 생각해서 아직 한 달이다. 나는 뉴비다. 이 생각을 했죠. 알지. 아니네요. 2달이면 이제 뉴비는 아니고. 네네. 2달 동안 낭독회에서 독자분들도 만나시고, 네. 그러셔서 이렇게 이 시집에 어떤 추억이 하나 둘씩 쌓였을 것 같은데요. 2달 동안 겨울밤 토끼 걱정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크게 외적인 거랑 내적인 걸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적인 거 제 개인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나온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온전히 얘랑 놀아주지 못하는 기분?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보낸 것 같아서 나도 그렇지만 시집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고 그렇겠네요. 내적으로는 이 시집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막 뒤섞여 있어요. 있을 거고 이 시집이 해낸 거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역시 그냥 내외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는 시집에 대해서 생각보다 다양한 의견을 되게 다양한 분들이 전달해 주셨다. 물론 많이는 아니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저한테 의미 있고 보람된 것들이 꽤 됐다는 게 하나고요. 형식적으로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아직 보기 드문 형태의 소시집을 네. 출간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가 제시했다고 자평을 해요. 어. 그게 따라가 볼 만한 것이든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든 간에 제가 방향성을 해봤다 라는 데에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한테 막 온통 막 뒤섞여서 아직 이 시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두 달이면 사실 아직 벗어날 시간은 아니기도 하죠. 근데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이 든 게 오늘 제 메일 계정으로 메일이 왔어요. 네. 그 49번 시집이 곧 나온다고 나왔다고인가? 49번. 제목 아십니까? 시집? 그 세모 네모? 네. 맞나요? 세모네모 청설모. 세모네모 네. 청설모인데 신박한 제목. 신박한 제목이죠. 네. 민구 시인의 주장에 의하면 세모하고 네모를 더하면 상수리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도토리 열매가. 어째서? 세모에 네모를 더하니까 약간 비슷하긴 해요. 이렇게 열매 모양. 그 메일을 딱 보는 순간 시대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구나.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킹 하드 뒤로 토끼 비켜! 청설모 따위가 네, 그런 거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밤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겨울 시작했고 그럼요. 저희 입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그럼 청설모랑 결혼은? 청설모는 제 아니에요. 저는 보두말, 악의 꽃 이런 책들이랑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웃기네 진짜. 지금 이 와중에 민구 씨 안녕히 계세요. 민구 씨는 안녕히 계세요라고요? 네. 네. 민구 신경 안 씁니다. 네. 네. 유희경? 민구 신경 안 청설모가 더 귀여워요? 토끼가 더 귀여워요? 토끼가 더 귀엽습니다. 청설모는 너무 재빨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민구는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이게 갑자기 지금 민구 디스전이. 견제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견제. 다시 시집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네. 그 제목도 그렇고 이제 시집을 읽어보니까 역시 겨울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전 시집이 이다음 봄에 우리는의 배경도 겨울이었잖아요. 읽다 보니까 그때 겨울이 아직 안 끝난 건지 아니면은 몇 개의 계절이 다시 돌고 돌아서 또 겨울이 온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겨울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 계절이 시인님께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절적인 배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겨울은 시인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저는 일단 시집에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가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이크 한 번만 좀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이크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요거 드리면 되나요? 그 방향의 초디를 얘가 봤어. 그냥 여러분들은 민구 갔으니까 편하게 민구 소리 이제 다시 잘 들어가나요? 누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아직까지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소리가 안 갔을 거예요. 내가 계정에다 읍소를 했건만 36명밖에 없다니. 캡처해 놓을 거야.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내가 다 보고. 늘 궁금한 건데요. 네. 왜 거울 볼 때의 내 모습하고 네. 핸드폰 화면 속의 내 모습은 다를까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이것보단 잘생겼는데. 그래서 어떠한 얘기예요? 궁금해서. 이게 더 객관적인 것인지 거울이 더 객관적인 것인지 나는 알고 싶어요. 그건 그냥 본인의 믿음에 따라. 아니 내가 근데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 괜찮어? 잘 들린대. 오케이. 네. 갑시다. 유정평론가 소리 안 난대. 유정이 소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거울은 화소가 없어서 누군지 모르 사랑합니다. 마이크 안 켜진 것 같아요. 잠깐만 봐봐. 봐봐.
말해봐요. 켜있는데? 뭐 배터리도 문제 없는 것 같고 볼륨도 따로 있지 않은데? 인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위자님 마이크 켰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고는 추억이다. 소리와 관련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소리와 관련된 추억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주실래요? 네. 지금 소리 잘 들어가나요? 말해봐요. 네. 괜찮으신가요? 잘 들린다고 들리는데. 하네요. 오케이. 네. 갑시다. 네. 뭐지? 겨울. 근데 제 시집의 배경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네. 겨울을 상정하고 시를 쓰진 않아요. 오. 그렇죠. 제가 봄에도 청탁을 받고, 여름에도 청탁을 받고 할 텐데, 늘 겨울만 의식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런데 왜 유혜경 시집이 겨울스러운 느낌을 줄까 생각해보면, 편집자나 디자이너분들이 제안하는 방식이, 겨울이어서 그래요. 제목에 겨울밤이 들어간다든가, 이 다음번 우리는 니트 네. 문양이 네. 이루어진다든가, 또 제가 사석에서 겨울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그게 요즘 너무 여름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안티적인 느낌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겨울에는 이게 저만의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상화, 타자화가 되게 잘 되는 계절이 겨울처럼 느껴져요. 이를테면 겨울에는 행복을 볼 수 있어. 예를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행하곤 하는 여러 행태들로부터 나한테는 없는 것이 누군가한테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끔 가시화돼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복을 그렇게 보다 보면 슬픔이 나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느끼게 되곤 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겨울은 풍경이 선명해지는 것 같고 풍경이 선명해질 때 시인은 되게 유리해진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밤이 길잖아요. 네. 밤 시간은 어쨌든 사람을 홀로 두고 홀로 둔다는 건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요즘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침실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에 딱 거치하고 들여다보질 않아요. 오. 그렇게 된 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 오. 나를 엄청 심심하게 만들고 내가 심심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하세요? 심심하니까 사람이 책을 읽더라. 그래서 내가 전 세계의 도서 부흥을 위해서 아이폰을 다 부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심심하니까 책을 읽더라고. 책이 재밌어, 심지어. 오. 왜 우리가 핸드폰 유튜브에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책 보다 보면 책 보다 보면서 심심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졸잖아요, 사람들이. 책 보면서 조는 거 우리들이 공통점 아닙니까? 사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렇게 졸아요, 서유정 평론가가. 왜 그런 거를 아무튼 말씀하셔요? 네, 근데 그런 것들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계절이 겨울이고 혼자 있는 걸 느끼게 만드는 계절이고 타자와 객관화 혹은 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건 결국 나라는 걸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절이라는 거니까 겨울은 시에 유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멋진 말씀이었고 또 어떤 독자분께서 물이었다가 얼음이 되니까 타자되는 듯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세요? 이제 오케이, 멋있는 말 인정. 5점 드리겠습니다. 야박하시네. 좀 더 써. 안 돼.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5점. 5점. 여기 5점이라고 남겨주시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뒤에만 읽어야지. 가온님. 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사실 좀 시집을 읽을 때 이 시집 어떤 시집이야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는 약간 더 그렇게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되니까 좀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시집은 정말 이야기에 대한 시집이야 라고 심플하게 아니 그건 모든 시 제목이 이야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문학평론 가지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이야기에 대한 순순히 시집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맞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이야기 연작이기도 하고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시집인데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고심하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니, 들어있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끊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알겠어요. 초조해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 네. 이 질문을 시인님께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야, 이 시집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일단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야지. 어떤 시집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건 얘기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아니 듣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 그 황동규 시인님 이거 되겠지? 아니 한번 이름이 나가버렸잖아. 한 번 더 생각해. 아니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발설하지 마시고. 아니 황동규 선생님이 나쁜 얘기를 하신 게 아니니까 황동규 선생님이 제 시집을 읽고 피드백을 누군가한테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시 되게 좋다. 근데 앞에 이야기라고 쓰는 건 약간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분이 되게 직설적인 분이시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어마어마한 애정이 두고 나는 선생님한테 황동규 시인님 내가 어떤 코멘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자체에 깜짝 놀라고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는 어차피 이야기다 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에다가 제목을 시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야, 서로 가까이 앉아 왜 너무 멀어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를 보고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허망한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타이틀이 붙는 건 시의 글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까지 동의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가 신화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려는 노력에 있어서 레비스트로스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하자면 이야기를 잘게 쪼갰을 때 신화소라는 것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들을 쾌는 것이 이야기 연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을 생각을 해서 네.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정신 세계를 드러내는 신화라고 네.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신화소라는 것을 뭐라고 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그걸 원형이라고 이야기에 있어서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질문이 뭐였지? 이거 어떤 무슨 이야기냐? 어떤 이야기냐고요? 장황해지다 보니까. 원형이 있다 쳤을 때 저는 모든 그러니까 시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이야기 원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런 거 올리지 마세요. 시집 좋았어요. 올해의 시집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왜요? 올해 시 최고의 천사인데. 아니, 알고 있어요. 몇 점 드릴 거예요? 빨리 점수 드려. 78점 드리겠습니다. 78점. 78점. 네. 아무튼 나 지금 무슨 얘기? 원형. 원형.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희경이라는 사람이 꺼낼 수 있는 서사적 원형을 시로 드러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질문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저한테는 간단한 작업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 어떤 이야기를 썼을 때 이게 개별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학하는 방식은 보편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시라는 건 너무너무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농밀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더욱더 극단적으로 그걸 밀어붙여서 시를 쓰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한 번은 내가 재정립을 해야겠다. 이거를 좀 정돈을 해가지고 다른 판을 그리기 전에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든 시집이 써낸 시들로 만들어진 시집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유희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원형이 담겨있는 시집이면서 유희경이 생각하는 보편성 우리가 문학을 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보편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있는 시집이다. 엄청 거창하죠. 이 거창한 질문의 답변을 생각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이 질문지를 어젯밤에 보내줬어요. 소유정신인가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오늘 아침에 생각한 거야. 부랴부랴. 아침에 생각하고 지금 너무 한 200년 전에 생각한 것처럼 너무
그렇게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소막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레비스트로스. 근데 슬픈 열대. 이게 들어왔는데 징검다리밖에 생각이 안 나. 징검다리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징검다리 같은 시집이다. 네. 자, 39명입니다. 12명만 더 올라가면 여러분 소유정 씨한테 춤을 춰달라고 하겠습니다. 50명 소유정 댄스. 진짜. 아프다. 다음 낭독이야? 네. 야, 이렇게 그만 이렇게 떠들고? 말씀하시고요. 아, 네. 이제 사람들이 서점에서 나한테 말을 안 시켜. 너무 외로워.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말씀 안 하신 듯이 막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신데 네. 정말 이야기에 대한 시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거죠? 한 편만 읽어도 돼요? 아니요? 네. 그러면 네. 겨울밤 토끼 걱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원형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흐름상 자연스럽겠죠? 네, 그러세요. 네, 네. 이야기 겨울밤 토끼 걱정. 그 순간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차라리 어두운 쪽에 가까워서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는 용도에 걸맞을 가로등 아래에 작고 하얀 물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토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토끼였고 점점 토끼였고 귀가 길고 눈은 빨갛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토끼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도심의 가로등 아래 토끼라니. 나는 그만 흥분하여 여러분 토끼입니다. 저기 토끼가 있어요 외쳤지요.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끼로부터 눈을 떼지 못한 채 점차 나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긴 귀를 감추려 들거나 빨간 눈을 깜빡이거나 깡충깡충 뛰어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는 토끼는 하얀 조약돌이나 버려진 빵봉투가 아닐까. 귀가 길고 눈이 빨간 하얀 조약돌, 깡충깡충 뛰어 사라지는 빵봉투, 하얀 조약돌의 눈과 빵봉투의 귀를 가진 토끼의 형식은 가로등 아래 꼼짝도 하지 않고 대신 저것은 토끼가 아니지 않은가, 토끼일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불신으로 가득 차서는 마침내 저것은 토끼가 아닙니다. 저것은 토끼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창밖은 짙어가는 어둠. 토끼와 토끼가 아닌 것 사이에서 나는 고통스러워 더 이상 창밖을 보이라 다짐까지 했는데 다시 혹한의 겨울밤이 되면 마른 바람이 찾아와 창문이 덜컹이고 뼛속까지 시려 잠이 들지 못하는 그런 밤이 찾아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토끼를 걱정하게 됩니다. 너무 추운 것은 아닐까? 토끼는 무사한 것일까? 슬그머니 창밖을 내다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 원형. 할머니는 타레에서 씨를 뽑으며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나는 그 노래를 기억해 본다. 그러면 할머니는 지그시 바라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실, 슬슬 풀려가는 실, 진친 감기는 실. 무언가 허술해졌고 그만큼 불룩해지고 할머니의 노래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저 옮겨갈 뿐. 그 얇고 가는 사이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본다. 창밖에는 늙은 나무가 있고 그것은 아슬하게 서 있다. 가을이 되면 저 위태로운 각도의 잎들을 모두 벗고 중심의 방향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쯤 그렇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다. 그런 노래였나? 그랬구나. 머리를 만져주네. 핀칠기 48번 시집 겨울밤 토끼 옥상 정가 만원. 만원 구입 부탁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 들어와 있는 35분은 다 사셨겠지?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랬어야 할 네. 것이야.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시라고. 네. 이 시집이 진짜 놀라운 점이 있는 거 알아요? 이게 딱 1cm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자로 쓸 수 있어요. 오. 180번을 세면 180cm. 183이다. 183번. 이거 183개를 쌓아놓으면 4키예요. 신기하죠? 네. 1cm까지라는 건 좀 신기했는데. 딱 1cm입니다. 180까지. 제가 이 시에 여러 가지 우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게 제가 그 어떤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이 시의 신비로운 거 10가지를 얘기했거든요. 10가지나 돼요?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랍니다. 10가지 그럼 얘기를 해주세요. 그 팟캐스트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주세요. 행운의 숫자 7. 겨울밤 토끼 걱정. 그만해요. 빨리 질문해. 네. 10월 5일에 사서 읽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10월 5일이요. 네.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 구매를 해서. 사선님이신가? 사서 읽고.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읽어주신 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제 그 겨울밤 토끼 걱정 그리고 원형 이야기 원형이라는 시를 읽어주셨는데 이 이야기 원형이 또 시집의 여는 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의 시작점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니까 그러니까 시인님의 최초의 기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약간 이 할머니의 이 기억과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그냥 굳이 그냥 사실적 시로만 따지면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옛날 이야기라는 걸 해준 적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할머니와 저는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품을 앓으셨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진 데에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또 그렇다고 나쁜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이야기는 다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경험을 하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원형성을 우리는 신화나 혹은 뭐 어떤 인물이나 감정이나 이런 데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러니까 모종의 가이드 같은 시예요. 이 시집에서 앞으로 이야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려나갈 거야 라고 말해주는 시고 제가 하나 좀 짚고 싶은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화성이라는 것 아까 신화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화성이라는 건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를 놀래키지 않아요. 그 내용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카프카의 변신 생각해 보자고요. 카프카의 변신이 어느 날 아침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그것이 특이점이긴 하지만 이 현대 사회의 한 지점에 이와 같은 변신 이야기를 갖다 붙였더니 어떤 사실과 꼭 들어맞더라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변신의 메타포, 신화적인 어떤 허구, 이야기성은 결국 놀랍지 않고 우리가 계속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것이고 그건 서양의 것이든 동양의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한테 내재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따가 다음 질문하고 또 결부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야기의 목소리성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저의 최초의 기억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꿈에서 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면목동이라는 동네에서 2살? 2살? 네, 2살인가 3살 때까지 살았는데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2살 때 기억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걸 내가 꿈에서 본 걸까? 헷갈리곤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한 장면이어서 어머니한테 물어봐 봐야 뭐 어머니가 야 그건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구체적인 사건으로 따지면
되게 인상 깊은 기억인데 제가 5살 때, 6살 때 그 구산동이라는 동네로 역촌동에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이사한 날 사람들을 중국집에 다 모아놓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권투 경기를 플레이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먹다 보니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허공에 주먹질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옛날부터 다른 건 재능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장면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하는 거는 아주 특출난 면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2살 때의 그 기억도 실제 기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워있고 저희 동생이 누워있고 저희 어머니가 누워있었던 단칸방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기억력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기억력이에요. 네. 아직 시집 구매는 안 하셨는데 이 원형이 궁금해서 사야겠다라고 남겨주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 원형은 모두의 원형이다. 모두의 원형이다. 모두의 원형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쵸, 있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남는 시적 느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좀 전에 어떤 기억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뻗어나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들도 어떤 기억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정말 계속 오래도록 회상하는 어떤 기억도 있지만, 그곳에서 비롯된 이야기도 있지만, 진짜 까먹고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머리를 이렇게 감다가 이렇게 뽑아낸 듯이 진짜 갑자기 나 뽑았다는 줄 알았네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뽑아낸 듯이 진짜 까맣게 잊고 있던 그때 당시에 그 장면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어떤 기억이 불쑥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우면서도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인님께도 그런 기억으로 이루어진 시가 이 안에 있을지. 최근에 그런 경험은 저는 사실 어제 했는데 어제 점심에 어제 점심에 도시락집에서 밥을 먹는데 오징어 젓갈을 딱 집다가 내일 현대문화 핀 날고 있구나. 에? 어제 점심에 깨달아서 오징어 젓갈 집다가. 그럼 어제 점심까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질문지가 어제 밤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시에서는 당연히 있고요. 가장 구체적인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시예요. 차선 걷는 사람들. 이따 읽어주실 시. 차선 걷는 사람들. 하죠.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은 장면이고 소리와 장면이었는데 그게 밤에 너무 선연하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시를 썼어요. 진짜요? 네. 물론 마감이 코앞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감이 코앞인 게 있었어요. 마감 때문에 그 마감이 현대문학 마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상에 네, 이런 우연이. 그렇죠. 왜냐면 핀 시리즈 마감이었어요. 필사 모임하고 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밤 필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어땠는지는 얘기가 없네요. 사랑합니다. 네. 좋으니까 필사. 3점 드립니다. 근데 이 점수 받아서 못 땄어. 아니 아무도 점수 달라고 안 낭독하실 때 심쿵했어요. 180점 드립니다. 네. 칼 구스타프 융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프로이트나 융을 좋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더 레퍼런스야. 그쵸. 그냥 아는 거죠. 참고 자료. 그냥.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요. 예,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대신 여기 있는 이야기가 좀 더 재밌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약간 조금 고집스럽게 2편의 시를 연달아 읽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한 편만 읽어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 2편의 시를 같이 읽었을 때 이 두 시 사이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발생한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읽다 보면 원형에서 겨울밤 토끼 걱정으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서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집을 쓸 때 낭독성보다 텍스트성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낭독할 때 너무 힘들어. 하여간 이거는 글로 읽었을 때 네. 여기 이걸 읽고 이거 읽었을 때 연결되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낭독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시집을 읽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의 전편에서 앞과 뒤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느껴져요. 그 노력이. 고맙습니다. 진짜요? 네. 뛰어난 문학평론가시군요. 몇 점 주실 거예요? 평론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1점 드릴게요. 근데 다음에 제 거 리뷰 써주세요, 그럼. 어디 기대하겠습니다. 나왔을까요? 네? 아니 뭐 또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리뷰까지 쓰나요? 시를 읽기만 읽기마다 하다가 요즘은 혼자 욕조리거나 필사를 하는데 시인님은 둘 중 어떤 걸 선호하세요? 낭독용으로 필사용으로 한 편씩 추천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집에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집에서 진짜 낭독하기 괜찮은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쓸 때 아예 그래서 제가 본래 시를 쓸 때는 써놓고 반드시 음독을 해봐요. 그리고 진짜 감이 서지 않으면 녹음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집은 철저하게 텍스트만 보고 써서 퇴고할 때도 소리내서 읽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낭독하기 좋은 것들은 이렇게 분절해 놓은 시들이고 행가리를 한 시들이고 그 중에서 이야기 대가라는 시는 낭독할 때 조금 편하더라고요. 필사는 사실 필사를 제가 잘 안 해봐서 어떤 게 필사용으로 좋은 시인지 모르겠지만 겨울밤 토끼 걱정이라는 시가 이야기가 비교적 또렷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겨울의 모자도 서사가 뚜렷하니까 좀 더 필사할 때 재미가 있지 않을까. 또 있지 않을까. 겨울밤 토끼 걱정은 많은 분들이 이제 SNS에 필사해서 올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현대문학에 김상혁 시인이 들어오셨네요. 네. 시인들 대장만. 읍소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그러니까요.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방송 사고적 코멘트일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솔직히 그 많은 시집들을 거의 직업처럼 읽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맨날 리뷰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인들 중에서 내 시집 읽고 가타부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김상혁 두 줄, 유희경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물론 제 업이긴 하지만 제 리뷰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위튼 시네컬에서 시집을 사질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섭섭할 때가 있더라. 갑자기 불만을 토로하시면 어떡합니까 요즘 지금? 겨울이라서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휴. 불만 장난 아닙니다. 불만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랑 다시 시집을 돌아가. 하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들 사랑합니다. 네. 무슨 맥락으로 진행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사이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두 시의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실제로 두 시에서도 어떤 사이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발생하는 어떤 사이라는 전제가 유희경에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라는 개념은 시국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저는 심지어 사이가 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사이, 긴 사이, 짧은 사이 말고 틈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써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물론 거의 대부분의 극작가들한테 비웃음을 사긴 하지만 사이는 그 시국에서 사이로만 한정을 해놓으면 이 사이가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거기서 세계가 뒤집혀요. 네. 바뀌고 말아요. 네. 마음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은 것에 적용이 돼서 좀 식상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그 마음을 다루는 단위가 저는 사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도 있고 시와 시 사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순서를 정리하는 시인들은 대부분 그런 미세한 것에 되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불쌍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알아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너무 미세한 일이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격을 두신다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시를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독자분들 읽으실 때도 더 사이를 두고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감동적인 독자가 하면 됩니다. 유희경 씨 좋습니다라고. 뭐, 어떤 걸 독자가? 시인이 리뷰해주지 않는다라고. 독자가 하면 된다고요? 네. 백자평 알라딘 예스 24 교보문고 잘 부탁드립니다. 교보문고는 클로바고 아시죠? 네. 3만 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만점이야? 몇 점 만점이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다 상상하기 좋은 시들 많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감사합니다. 필사하기 좋은 시라고 하시는데 필사하기 좋은 시라는 거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음독과 반대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써갈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고 쓰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설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모든 문장을 읽지 않고 맥락으로 받아들여가면서 가잖아요. 필사라는 걸 디테일하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 근데 시에는 꼭 어떤 꼭지를 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성이라는 재미가 있어서 시에는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네, 아주. 나 오늘 답변지 되게 진지하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까불지? 충분히 진지하세요, 지금. 그렇군요. 네. 저는 약간 이제 어떤 이 시집 읽고 떠오른 이미지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일까? 꼭 이 시집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시집을 읽을 때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이렇게 팍 너무 선명하게 떠오르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시적 화자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너머에서 약간 쓰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도 연결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집을 쓰신 유희경 시인님도 어떤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예술활동을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액션 페인팅을 한다고 칩시다. 액션 페인팅을 할 때 그것의 힘은 사유잖아요. 생각하는 거 사유잖아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원형이라는 시 아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지금 뒤로 밀었는데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강세경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버들북 꾀꼬리라는 전시. 근데 이디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디트 이게 강세경 작가 버들북 꾀꼬리랑 코스랑 코워킹 해가지고 만들어진 니트. 선물 받은 건데 제가 거기에 시인으로 참가를 했어요. 그때 시를 한 20편인가 썼는데 20편 중에 이 이야기 원형이 들어가요. 근데 왜 들어갔냐면 강서경 작가가 저한테 원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흔들어 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하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데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시집의 원형이라고 제가 아까 축약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이 시집뿐만 아니라 당분간 저의 작업의 가장 큰 주제는 이 시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이거는 혈연적인 측면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신화적인 측면으로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어떤 계보가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실체가 있건 없건 저는 앞으로 그걸 계속 추적을 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의 주제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힌트를 얻고 나의 주제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를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짠! 오늘 아침부터 준비한 답변입니다. 네. 네. 어젯밤에 질문지를 보내줘가지고.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네. 현대문학께서는 출연료를 좀 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이 자리에서 여쭤본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건 소유정 씨가 질문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어제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셨냐면, 마지막 시 이야기 해제에서 전작들로부터 온 이야기, 변주가 아닌 소급의 의미를 찾아본다고 쓰여 있는데, 변주여도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독자로서 전작들로부터 오는 시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제가 이제 이 시집을 같이 이다음 봄에 우리는과 나란히 두고서는 읽었는데, 약간 겹쳐서 읽을 수 있는 시들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 독자분들이 또 그런 발견성 굉장히 읽는 재미에 하나로. 지금 저에 대한 오해가 지금. 다음번에는 질문지를 먼저 보내주세요. 웃음 표시. 이건 어떤 소리냐면 소평은 디스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시는 거거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질문 남기신 분이 포에츄리 민이라는 사람인데 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내가 맞아요. 되게 많이 배우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시집에 약간 무슨 이라고 하지? 숨겨놓는 쿠키 영상 같은? 쿠키 영상. 아니, 뭐가 있는데? 이스터에그. 이스터에그처럼 시가 세 편이 전작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이 작업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당신의 자리, 나무로 자라는 방법의 당신의 자리라는 시는 첫 번째 시집에 들어있었던 것을 변주해서 두 번째 시집으로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계점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이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면 사람들이 원형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물론 내 시를 그 전부터 읽어와 준 사람이라면 알겠지? 그런 시가 세 편이 들어있는데요. 두시만? 네. 근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 아까 안 읽어드렸구나. 금이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오후라는 시하고, 한 편은 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밤인가? 잠시만요. 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밤이 세 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동명 같은 제목을 저의 세 번째 시집에서 찾아보시면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시 제목이 모두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두 편만 이야기를 뒤로 넣으셨더라고요. 네. 토끼와 고슴도치 이야기 이런 시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왜 두 시만 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라는 형식을 엄청나게 깊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데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썼던 시들의 모음인데 근데 이 두 시는 이야기 식하지 않고 쓴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시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전폭적으로 개편할 수는 없는 시들. 그래가지고 이 시는 이 시의 형식과 내용이 선행한다. 이야기라는 개념 전에.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라는 개념이 있다는 의미이고, 제가 이거를 길게 써볼까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왜 안 썼냐면, 내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아서. 이걸, 아까 제가 제 시작점, 저한테 소급점이고 징검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로부터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홀드를 하는 상태. 저는 이 두 시를 읽으면서, 이야기 뒤에 들어간 두 시를 읽으면서, 이 시들은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시들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야기에 선행하는 어떤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아신 분들은 이제 너가 토끼야, 내가 토끼야? 사람은 누구나 토끼하고 고슴도치인 것 같거든. 그래요? 전 제가 토끼인 것 같은데요? 너무 뾰족하시잖아요, 지금. 그래. 너무 귀여운 걸로만 따지면 솔직히 고슴도치가 더 귀엽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 바늘이 지금 너무 많으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고슴도치가 늘 찌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언제나 찌르시잖아요. 제가요? 네. 주인 앞에서는 온손이져요. 주인이 누구야? 모르겠고요. 일단 너무 많이, 제가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피투성이거든요. 무슨 낙상 입었어요? 네. 시인님은 어디로 넘어가시려고 하시나요? 되게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려운 질문. 어디로 넘어갈 것 같으세요? 테이블 넘어.
넘어갔을 것 같은데. 테이블 넘어간다고? 이 테이블 넘어. 아, 네. 골로 가신다 한번. 근데 저는 다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다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시집과 같은 방식의 은밀함과 서곤함과 이런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로 벗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쭉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작업들은 다시 저의 얘기로 돌아가면 보다 나은 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라고. 그때는 인데 네. 30대였다. 사기쳐서 죄송합니다. 30대였습니다. 네. 진지함과 친근함이 오가는 북토크 재밌어요라고도 남겨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기 지금 남은 시간이에요?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시를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시죠. 그럴까요? 네. 시를 읽을까요? 어떤 시? 제가 원래 요청드린 시가 있는데 혹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거 듣고 싶어요라고 좀 낭독을 아닙니다. 요청하고 제가 싶어요. 서유정 시인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마음으로 서유정 평론가가 원하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아니 저는 20페이지. 전 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시를 네. 혹시나 있으면 아닙니다. 서유정 평론가를 위해서 시집을 읽겠습니다. 귀에 대고 속삭여줄까요? 아니요. 네. 읽어주세요. 이야기, 차선 긋는 사람들. 내가 없어도 된다. 미래는 차선 긋는 사람들에게 배웠지. 지금처럼 미래는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상상하고 끼니를 때우고 빨래를 개고 저녁이 오면 몰래 슬퍼하면서 긴 밤이 오길 기다리듯 그래도 된다. 미래는 어쩜 저리 번듯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 나는 부럽다. 요란하게 도로 위에 선을 긋는 사람들이, 그들의 점거와 그 뒤로 밀려있는 차량들이. 미래는 아니고 그보다 착각에 가깝지 않나. 미래는 새로 덧칠한 오래된 선이나 밀려있는 차량의 운전자들, 멀거니 내다보는 창밖 노을이 미래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 내가 없어도 된다. 미래는 몸을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거나 줄임배를 견디며 침대에 누워보듯 내가 없어도 된다. 미래는 하루를 거의 다 보냈다. 차선 긋기는 곧 끝날 것이다. 와. 감사합니다. 이 시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라서 특별히 낭독을 요청드렸는데요. 서유정 평론가님께도 드렸는데 이 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제가 아는 평론가들이 별로 없지만 네. 이 시가 좋아요. 평론가 만쓰라기보단 이 시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요. 사실 진짜 의미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소리로 들었을 때 차성 없는 사람들한테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 때 그게 저의 개성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인은 결국 시선 차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그 어떤 실력 차가 아니라 개별 차가 나지 않나. 멋진 말씀. 이 낭독 너무 좋아요. 역시 프로 낭독꾼. 네. 이라고. 감사합니다. 몇 점 주실 거죠? 그리고 끝나가니까 80만 점 드릴게요. 네. 너무한데요? 네, 남은 건 퍼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진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정말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겨울 가장 걱정되는 토끼와 같은
존재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자꾸 뭔가 된다는 듯 얘기를 할 기회를 얻는 것 같아, 시인들이. 그래서 시인들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입 바른 소리를 하고, 그래서 너무 모든 것들이 뻔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싶지 않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가장 걱정되는 토끼와 같은 존재가 이 시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단 내 걱정을 되게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마음이 엄청 약해졌어요. 너무 심하게 약해져서 아주 가벼운 것들에 마음이 쓸려요.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모르겠어요. 베를린 갔다 와서부터 그래요. 진짜 최근이네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베를린 갔다 왔더니 마음이 쓸린다? 베를린에서 뭔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없었어요. 정말 잘 다녀오셨잖아요. 잘 다녀왔는데 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계속 마음이 너무 시들해지고 아마 그게 가을을 못 보내고 겨울로 바로 돌입했던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출근 인사에 썼어요. 나에게 다정할 것. 너무 중요한 말이죠. 나를 중요하게 여겨줄 것. 겨울은 그래야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스스로를 잘 저 같은 돌봐야 이기주의자가 정말 좋은 계절이죠. 온갖 핑계로 나만 사랑해 줄 수 있으니까. 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100점 만점 드린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다음 시집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래서 근데 제 다음 시집보다는 핀 시리즈 다음 시집을 기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모네모. 아니다. 다음 시집부터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시집 다음 시집은 안 되고요. 근데 제가 핀 시리즈에 대해서 네. 요즘 저희 서점에서 핀 시리즈 매출이, 그러니까 이게 꼭 요즘은 아니고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미텐 시니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서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시리즈 좀 다른 판형의 시집에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중편 소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겪게 되니까 좀 소설 많이 읽진 않지만 또 다른 폼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처음에 작가분들 정말 곤란해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중편 소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맞아. 경장편.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 같아서, 네. 중요한 건 저는 뭐 이게 100만 부, 10만 부 팔리거나 만 부, 뭐 이렇게 만 부도 요즘은 사치니까 그런 건 기대하지 않고, 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문학적 기회가 더 열릴 것이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네, 오늘 이제 북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네. 시인님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최고였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무지무지 즐거웠습니다. 최고였어요. 서유정 평론가 만세! 만세! 네, 저도 이제 피투성이는 되었지만 즐거운 시간. 아까 소금 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프죠. 낫지, 그래도. 네, 아무튼 그래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북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인사 이렇게 하자. 네모, 세모, 청설모. 어때?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고. 오케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 없지? 시청자 여러분. 세모가 뭐죠? 네모. 세모가 먼저야? 세모, 네모. 세모다, 세모. 다시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엄마 진짜다. 그러니까 바로 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모, 네모, 청설모. 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것 같아?